네, 상승의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종목들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그 해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에 상승을 할 만한 종목들을 잘 가지고 오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섹터를 새해 첫 코너로 준비하셨어요? 네, 새해 첫 코너 첫 주제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네.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사실 2차 전지 반등도 예상이 됐었고, 뭐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뭐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뷰대로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강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현재 시장 주도 섹터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경기 방어 성격의 제약, 음식료 필수 소비재 섹터가 될 것이고 다른 한쪽은 공급망, 캐펙스, 인프라와 관련된 섹터가 강세입니다. 즉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거나 경기 침체와 무관한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예전 방송에서 제가 미국의 캐터필라 주가 강세를 통해서 국내 네. 건설 장비 섹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미국의 두 가지 업체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네. 에너지 기업이고요. 하나는 미국 에 상장된 글로벌 최대 유전 서비스 전문 업체인 슐럼버거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관관 전문 업체인 테나리스라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차트 다 살펴보시면 최근 부진한 미국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는 미국 증시 투자 안 하면은 뭐 슐럼버거, 테나리스 상당히 생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 종목 다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에 관련된 네. 핵심 종목인데요. 먼저 슐럼버거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95조 원의 글로벌 1위 유전 서비스 업체입니다. 즉 에너지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데 있어 미국에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오일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탐사, 시추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탐사 활동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이런 유전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점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슐럼버그의 최근 매출 성장을 보면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결국 러시아 이외의 새로운 에너지 수입국을 수입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에서도 에너지 인프라의 투자가 성장을 하면서 이 유럽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북미 지역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테나리스에 대해 살펴보면 시가총액 약 26조 원의 글로벌 관관 전문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관관이고요. 미국의 한 6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시추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관 수요가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관관 재고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나리스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2분기 대비해서 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1%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즉 제품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지역이 11% 성장을 했고 남미 지역이 30% 성장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보면 결국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이 미국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관관, 조선, 피팅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장의 관심은 가장 덜하지만 23년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 관관이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광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탐사 시추 앞서서 EMP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이 부분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에너지를 탐사를 네. 하고 시추를 하고 생산을 하는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한 수요가 증가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아직 2021년 대비해 22년의 캐펙스,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는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50%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올해 들어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2019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한 대표적으로 이제 북미의 리그 카운트라고 해서 이런 시추와 관련된 장비 수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리그 카운트와 WTI 유가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WTI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와 반해서 리그 카운트 숫자는 많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개인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동안 에너지 대전환, 즉 신재생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유정 개발에 대한 채산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꼈고요. 세 번째는 미국 내에 EMP 부지 임대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 23년에 미국 EMP 시장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IRA 법안 내에 보면 결국 이 IRA 법안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인데요. 그렇죠. 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IRA 법안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친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석유나 가스 시추를 위한 부지 임대를 우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친환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제 전통 에너지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국토 5개년 개발 계획처럼 6년마다 내셔널 오일 앤 가스 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2023년부터 28년까지 계획안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고요. 올해부터 2년 공백 만에 EMP 밸류 체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추 부지 임대가 재개됩니다. 2020년 11월 이후 신규 부지 임대는 없었거든요. 네. 즉 리그 카운트가 증가했지만 이거는 기존에 휴정되었던 유정이 다시 재개된 것일 뿐이고 신규 유정에 대한 개발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유가는 70불 정도를 하방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80불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향후에는 유가는 좀 더 상승할 전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그동안 원유의 공급 역할을 했던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 재고가 198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보다는 2월 달부터는 오히려 이제 재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따라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원유 유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유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추 장비 수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테나리스 관광업체 살펴봤듯이 관광업체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결론인데 사실 국내 관광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다지 큰 재미는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이죠. 이제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 좋아지면서 네.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좋았었고요.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됐다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유가나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심이 식었고 대체되는 다른 신재생과 관련된 이슈가 불면서 좀 식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국내 관광 업체들에 대해서는 23년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관광은 우선 원소재인 열형 강판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열형 강판은 국내의 포스코를 통해서 대부분 구입을 하게 되고요. 이 관광은 내수 시장에서는 배관제나 구조재, 즉 건설 섹터에 많이 쓰이는데 해외 수출용으로는 에너지를 채굴을 하거나 수송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에너지를 채굴할 때 쓰이는 건 유정관이라고 하고요. 에너지를 수송할 때 쓰이는 거는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유정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 관관을 만드는 업체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세아제강, 휴스틸 그리고 비상장인 엑스틸이 있는데요. 이 4개의 업체가 해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금강공업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이 국내 공장으로는 캐파를 152만 톤,
휴스틸이 국내 104만 톤의 캐파를 보유했고 3분기 기준으로는 세아 제강이 수출 59%, 휴스틸이 수출 65% 비중을 차지를 하고 금강공업은 수출 한 10% 정도로 대부분 내수를 차지를 합니다. 이 세아 제강의 지주 회사지만은 세아 제강 이외에 해외 법인들을 보유한 세아 제강 지주가 있고요. 이 세아 제강 지주는 미국에 35만 톤, 베트남에 33만 톤, UAE에 10만 톤, 이탈리아에 3만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관광 수요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테나리스 전망에 따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1,610만 톤 정도 수요를 보일 것인데 특히 주목할 거는 북미 지역의 관광 수요가 네. 570만 톤에서 670만 톤으로 급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100만 톤 정도의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현지 생산만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재고가 부족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관광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은 수출 쿼터제로 연간 수출량이 103만 톤으로 묶여 있고요. 이 103만 톤 중에서 세아 제강이 27만 톤, 휴스틸이 13만 톤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출 쿼터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 업체들은 이 Q의 성장, 물량의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작년의 경우에도 이 수출량을 꽉꽉 채워서 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이 수출 쿼터제를 완화를 시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으로는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 결국 수입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원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올해 국내 관광업체들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수출 쿼터제가 해소되느냐에 네. 따를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품의 가격과 원재료 마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내수보다는 미국의 성장이 중요할 텐데 이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난 하반기에는 관광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하지만 뭐 8월 정도 여름에 한번 오버슈팅을 했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뉴스를 찾아보니까 미국 IRA 이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에 따라서 또 인플레와 관련해서 에너지용 관광 수요가 또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우리나라의 또 관광업체들이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이 수요로 인해서 관광업체들의 주가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어떤 업체를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IRA 법안에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친환경의 의미가 강하지만은 사실 투자를 유인을 하는 기존의 에너지 업체들 투자 유인을 하는 네. 그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사실 그거는 시행이 될수록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강하지만 기존 에너지에 대해서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국내 업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아 제강이 중요한데 이 세아 제강의 경우에는 결국 미국의 수출 쿼터제가 해소가 되어야 업사이드가 크게 열릴 텐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세아 제강 지주에 주목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아 제강 지주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수입산 철강 규제의 유연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결국 미국 현지에서 한 35만 톤의 현지 생산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베트남이나 UAE에서 캐파를 보유하고 있어서 물론 관세가 있겠지만은 미국의 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국내 업체들보다는 유연하게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관광 업체 중에서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 세아 제강 지주 종속 법인 중에 스테이트 파이프 앤 서플라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고요. 이 법인의 또 종속 법인에는 웨스트 코스트 파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현지 기업인데요. 미국 주정부에 등록된 벤더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 프로젝트에 직접 입찰이 참여 가능한 유일한 국내 관광 업체라는 점이 갈수록 부각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포인트인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아윈드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세아윈드는 세아 제강 지주가 영국 해상 풍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약 4,700억 원을 투자해서 세운 현지 법인이고요.
영국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모노파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24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올해 하반기쯤부터는 추가적인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수주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9월에 글로벌 1위 풍력 발전사인 오스테드로부터 7천억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7천억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2년 동안 공급을 할 양이고 연간 한 3, 4천억의 매출을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이 회사에 확인한 결과 생산 캐파는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네. 추가적인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된다고 하면 연간 1조 원 정도의 매출,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1조 원에서 2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저평가로 생각을 해서 세아제강 본업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네. 하면 세아제강 지주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